네,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올랐고 이탈리아 전국 안정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3일 만에 오르면서 현재 1960선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별로는 기관의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는 국면인데요. 반면 오늘은 또 코스닥이 쉬어가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투자클럽 8인의 전문가 전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수창 전문가입니다. 월말 효과 대형주 상승. 서정훈 전문가 코스피 반등 탄력, 코스닥은 장중 조정. 한규수 전문가 막 시작한 후발주를 주목하자. 김형용 전문가 미증시 신고가에 따른 낙폭주의 키 맞추기다. 최강철 전문가 주 후반까지는 1930에서 1950 변동성 구간이다. 김대복 전문가 코스피 기술적 반등 연장, 코스닥은 에너지 축적 구간. 금산 전문가 기술적 부담 완화, 업종 순환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자금리 전문가 코스피 반등 탄력 제한적이라며 낙폭주의 단기 대응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키 맞추기 진행이라고 할지라도 낙폭 과대주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접근, 대응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월말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략 자세히 들어볼게요. 먼저 최강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강찬입니다. 네, 미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좀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주 후반까지 변동성 구간이라고 보셨어요. FOMC나 20일을 확인하고 방향을 잡을까요? 아니요. 일단 방향은 지금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단기 방향성은 지난주 1913선을 회복을 하면서 단기 방향성이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후반에 중기 추세 전환 신호가 주 후반에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단기와 중기 매수 신호는 지금 여전히 연장 국면에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1950선을 넘어가고 있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될 대목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오늘 일단 이런 분석이 좀 나왔죠. 40% 정도까지 남아 있는 뱅가드 쪽의 매물을 블럭딜로 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좀 대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 1950선을 좀 넘어가는 그런 어떤 요인으로 좀 대두가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분석으로만 대두가 됐지 그런 어떤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100% 장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기술적인 어떤 매수 신호는 단기와 중기 신호가 여전히 매수 신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기준선 자체가 상향으로 전환되기 때문에요. 다음 주에도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이 좀 됩니다. 네, 그럼에도 또 변동성 구간이라고 보신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관심 업종까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일단 월말 월초는 국내외로 경제 지표가 많이 좀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실업률, 미국에서는 실업률도 발표가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산업활동 동향이라든가 무역수지 같은 그런 지표들이 월말 월초에 많이 좀 발표가 됩니다. 엔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얼만큼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도 좀 있겠죠. 그 부분들이 변동성 요인이고 당연히 미국의 경제 지표도 그러한 요인들이 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벤트죠. 오늘 밤 FOMC 그다음에 이틀 뒤에 또 유럽의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죠. 이런 어떤 해외 쪽에서의 어떤 이벤트들도 변동성 요인이 나타날 요인이 되겠죠. 이 변동성이라는 것이 하방의 변동성도 있겠지만은 상방의 변동성도 있겠죠. 그래서 상방, 하방 변동성은 그 이벤트와 지표의 결과에 따라서 긍정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반면에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변동성 자체가 클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자라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아래쪽보다는 위쪽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단기 신호와 중기 신호가 다 매수 신호 위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업종은 여전히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좀 쉬었는데요. 일봉 120선의 지지 이후에 중기 오늘 매수 신호가 오늘 발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대형 IT, 그다음에 코스닥도 오늘 조정폭이 종목별로 많이 좀 들어오는데요.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관련주들의 흐름들은 긍정적으로 삼성전자 동행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차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단기적인 방향성은 이미 잡혔다고 봤는데요. 종목 가운데서는 역시나 삼성전자 오늘 150만 원 선 다시 회복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관련주들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부자개미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기입니다. 네, 코스피 반등 탄력 제한적이라고 보셨네요. 낙폭주들 단기 대응하자 하셨는데요. 낙폭과대주들 기술적인 대응 좀 해볼까요? 네네. 예, 지금 지수의 방향성을 본다고 하면은, 코스피 쪽은 계단식 상승이 지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적인 상승에 오늘 눌림목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이제 1958.6까지 지금 올라왔는데요. 오늘 기관들의 현물 매수,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이러한 부분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121선이 1962고요. 61선이 지금 1968입니다. 이 부분을 과연 강하게 돌파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힘이 시장에 에너지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오늘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 지수가 지금 1880까지 밀렸던 이유는 저는 세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달러의 강세, 엔화의 약세, 펀드멘탈의 약화 이러한 부분인데 이제 앞에 이제 환율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약화되면서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이 코스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근본적인 거는 역시 우리나라 시장의 펀드멘탈에 달려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1분기 예상 이익으로 영업이익을 봤을 때 지금 한 31조 5천억 정도까지 지금 밀려 있고 이제 2분기 예상 이익은 어느 정도 지금 33조 이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닥은 확인했다. 이게 지금 지수하고 똑같이 동행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1분기 실적이 막바지 국면에 와 있지만 2분기 실적이 고개를 들어줘야만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나오면서 이 지금 저항선을 강하게 뚫어낼 힘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강하게 뚫기는 힘들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관심 정보 있으시면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낙폭주들 중에서는 지금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21선을 올라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지금 낙폭과대주 중에서도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 확인이 이루어진 효성이라든지 SKC 이런 종목들이 주요 공략 대상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부자개미 전문가의 전략도 확인해봤습니다. 코스피가 1970까지 강하게 뚫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는 이야기였는데요. 화학 섹터들 역시나 지금 사 담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대응의 관점이었습니다. 투자 전략 나우였습니다.